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증시가 조정을 꽤 많이 받고 난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고, 꽤 많이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6월 노동보고서 발표 이후에 실업률 급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우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 75% 정도가 됐고, 실업률 급등으로 미국은 9월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와 좀 과격하게는 이제 파월이 빨리 8월 달에 FOMC를 소집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연준 위원들이 잘 커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의 두 양극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해외에 들어가 있던 엔캐리 자본들이 다시 일본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가면서 청산이 됐고,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이제 증시가 올라온다는 거죠. 어쨌거나 살얼음판 걷는 미증시는 이제 경기가 좋지 않는 지표들에는 배드 이즈 굿이 아닌 배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좋다는 의견이 많죠. ISM 서비스업 지표도 그렇고 NFIB 전미 자영업 소기업 낙관지수도 이제 91.5에서 93.7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번에 소매 판매도 정말 잘 됐죠. 재고를 좀 더 추가할 계획이나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는 것에 판매량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최악은 지나갔다는 의견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더 선행하는 CPI 물가도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물가가 안정되는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로 이제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원자재가 0.6%로 올라가긴 했지만 서비스는 마이너스 0.2%로 디플레이션을 반영한 값이 나왔죠. 원자재 상품 수요는 24년 5월을 저점으로 점점 상승하고 서비스 수요는 4월 고점으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지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임금 상승이 멈추고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미국의 침체가 또 빨리 올 것 같진 않아요. 소매 판매가 또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돈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상치 0.3%는 완전 상회하는 1%로 6월 전월보다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 사라진 거죠. 어쨌거나 뭐가 됐든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한 기간이 이제 4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반등을 하긴 하지만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BCA는 향후 3개월 동안 증시가 신고점을 경신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베리베니스터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일 수 있다고 지목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더 끈질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다는 대부분의 전망과는 상이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번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3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라고 하면 사상 최저치라고 보고 있어서 과연 반등할지 안 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또 5년치는 3%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제 스티키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 회장인 데이비드 로치는 경기 침체와 AI 버블로 인한 증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반등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내년 3.5%까지 기준금리 밴드를 전망하고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4%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또한 6개월 안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가 먼저냐 주가 하락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듯이 이번 13일 홈디포 실적과 어닝 컨퍼런스 콜에는 앞으로 연간 이익 감소와 매출의 하락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하면서 시장에서는 꽤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확실히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상품 가격들을 소비하기에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많은 고객들이 가게 바닥재, 주방 캐비닛, 욕실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들을 계속 미루고 있고, 신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높은 주담대로 인해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샵률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실업률 저점에서 3개월 평균 0.5%를 유지하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대 8번 경기 침체가 다 들어맞았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샴의 법칙이 발동되었고, 물론 지표를 만든 당사자는 아직 경기 침체라고 말하진 않고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침체로 이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건은 앞으로 나오는 실업률이 관건인데, 물론 7월 실업률이 4.3%로 확 올라갔고, 그때 당시 텍사스주에 있던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단기간 일을 하지 못한 인원들이 있기에 나온 착시 지표라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점점 이제 민간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어느새 코로나 이전과 같은 구인구직을
1배수라고 하면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분명히 실업률의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회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빅테크들의 감원 이후에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에도 직원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인텔은 전체 인력의 16%인 15,000명과 파라마운트는 2,000명, 스텔란티스는 미 역내 최대 2,450여 명을 감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2만 명을 상반기에 감원시켰고, 시스코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감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죠. 지표가 아니라도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에는 앞으로 물론 미 재무부에서는 대선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나 보조금들을 풀어서 실업률 급등을 컨트롤하겠지만, 점점 노동시장의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로 최저점에서 갑자기 100bp 가량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시 안정이 됐어요. 또 최근 또 강세론을 유지하는 골드만삭스는 올해 4월에서 8월에는 41%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고, JP모건도 20에서 31%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침체 내러티브는 계속 이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다들 침체 대비 잘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